2023년 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6분 FC 한양 32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오늘도 4명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승현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준석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놀다 오셨죠? 오랜만에 또 휴가라서, 그리고 성인 되고 스스로 이제 해외여행을 간 게 처음이라서 조금 이제 굉장히 설렜는데, 일본을 처음 가보기도 해서 굉장히 조금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나, 좀 잘 쉬다 왔습니다. 해외여행이 다 풀려가지고 다들 나가는 것 같은데, 축구 보러 해외여행 가는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정신병. 어느 나라죠? 영국으로 갑니다. 제일 좋죠. 오바네요. 왜죠? 왜죠? 오바 아닌가요, 축구 보러 가는 거? 아니, 스포츠 경기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챔스 정도면 좀 볼만하다. 그쵸. 약간 저는 제일 멀리 가면 상암. 상암이 여행인가요? 네, 여행이죠. 상암 여행인가요? 상암에 이제 EJ 포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 축구 팬이라면은, 해외 축구 팬이라면 자기 응원하는 팀 경기장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요? 있어요? 하이버리가 아니라? 네, 전 전혀. 다들 있어요, 그런 게? 저는 그쵸. 저는 제가 만약에 해외여행 간다면 이제 유명한 축구 구장은 다 가볼 생각이거든요. 저도 캄프누나 아니면은 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나 이런 데는 좀 가볼 생각이 있다. 다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곧 있으면 계약하면은 은혁이 형도 다시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패널들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좀 다채로운 방송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도 이제 1위가 거의 확정 아닌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희 엘클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일한 1패가 엘클이고 실점 중에 3점이 이제 레알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아스날처럼 이제 뭐 밑에서도 져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기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좀 들쭉날쭉이어서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4연승 중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뭐 리그에서는 좋고 네. 뭐 레알이 워낙에 뭐 발렌시아한테 이기긴 했는데 뭐 마요르카한테도 지고 뭐 전에도 비아레알한테도 졌고 레알이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지 않나. 벤제마 없으면 조금 무능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요즘 사비는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나왔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드필더 4명을 기용을 하면서 이제 가비나 페드리를 좌측면으로 돌리면서 그것도 효과를 받고, 이제 사실 덴벨레가 좀 부상이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세비야전 전반전까지는 사실 하피냐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후반전에 좀 지침을 주면서 하피냐를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약간 이제 인사이드 포드처럼 플레이를 좀 하게 했고, 그래서 그 측면 공간에 쿤데 같은 풀백들이 좀 메꿔주면서 이제 하피냐가 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하피냐의 활약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고 페란이랑 이제 안수파티가 조금만 더 올라와 준다면 저는 뭐 꽤 괜찮은 흐름을 쭉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맨유 잡을 수 있나요? 맨유는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맨유가 좋은 팀인 것도 맞는데 사실 결국 맨유의 이 분수령은 좀 공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리산드로랑 카세미로는 사실 걱정이 안 되는데 뭐 레시포드, 마시알 같은 선수들이 지금 바르셀로나 수비가 엄청 좋거든요. 홈 경기 리그 기준 1실점밖에 안 했고 크리스텐센이나 아니면 쿤데 같은 선수들이 빌드업이나 아니 수비 복귀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사실 맨유의 이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운터 어택에는 그래도 좀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용호상박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바르샤도 아직 칼끝이 좀 무딘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 팬은 맨유 바르샤 어떻게 보시죠, 아직도? 일단 OT에선 맨유가 이깁니다. 캄프누에서. 캄프누 요즘 바르샤가 좋아서 캄프누에선 바르샤가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넣는 팀이 이긴다. 네. 바르샤도 좋죠. 뭐 리그 최다 득점에 리그 최소 실점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저 레알이랑 실점이 10개 차이가 나니까 좀 수비력적인 것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레알이 조금 문제가 뭐냐면 유스들을 좀 안 쓴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마리아노 디아스 이 마요르카 후반전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따았나?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헤딩도 이상한 대로 날리고, 이제 발베르데는 또 승질 나가지고 이강인 또 이제 깊은 태클 걸고 옐로우 카드 받은 다음에 이제 경기 치고 이제 벤치를 내리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미드필더진도 사실 너무 모드리치가 이제 약간 모드리치가 패스 같은 퀄리티는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좀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균열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아센시오도 별로였고.
그냥 좀 전체적으로 레알 스쿼드가 이제 벤제마가 없으니까 무게감이 떨어지고 비니시우스가 잘하는 건 누구나 아니까 이제 비니시우스 쪽을 좀 잘 막아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조금 겨울에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벨링엄 영입이 안 되면 어쩌려고 돈을 이렇게 안 쓰나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조금은 레알은 스쿼드적인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사에서 보니까 레알이 이번 겨울에 벨링엄하고 엔조 말고는 아예 영입을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엔조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공잘 차는 미드필더는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미드필더도 저는 벨링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풀백이나 센터백도 좀 부상자도 있고 뎁스도 얇으니까 그럼 유스 선수를 끌어오든가 유스를 정말 못 믿겠으면 이제 선수 영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레알 팬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아직도 나초가 나옵니다. 이게 아저씨는 언제까지 나오는 건지. 참 레알 나름대로는 문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바로 2위 레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경기 45점 승점. 지금 뭐 발렌시아는 이겼는데 마요르카한테 어제 졌습니다. 이제 성관이의 코멘트를 좀 보면은 어제 화내던데. 화도 났죠? 그리고 라인업 일단 19명인 것도 좀 뭐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방금 다 지적했듯이 이제 영입이 없어서 되게 기분도 나쁘고 공격진도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뭐 풀백은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프란 가르시아 바이백으로 데려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공격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면서 리버풀전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둘 다 그 집도 뭐 네, 그 집도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리버풀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즌 무관이냐 코파 아니면 힘들다고 얘기는 했고 그러면서 클럽 월드컵도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2월 일정도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비관적인 안첼로티와 페레즈에게 영감탱이들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확실히 좀 저번 시즌에는 되게 잘 나갔던 팀인데 확실히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레알이 이제 큰 건 한 건을 위해서 좀 사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지면서 뭔가 옛날 레알 느낌이 안 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간혹가다 이렇게 지면서 승점도 헌납하고 하면서 벌써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레알이 일정을 보면 뭐 오사수나 엘체, 아흘리 뭐 이 팀들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잡을 수도 있다. 근데 리버풀,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 베티스, 그 다음에 에스파뇰전 뭐 이긴다 치고 리버풀,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또 바르셀로나. 거기에 비아레알.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일정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뭐 레알이 부상도 많고 그 다음에 중원도 사실 저는 추아미니가 빠졌을 때 조금 되게 수비적인 공백이 크다고 봐서 뭐 알라바 없는 것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었고 알라바가 후반에 뭐 이번 경기에서 좌측 풀백으로 나왔습니다만 뭐 크게 좌측 풀백에서는 이제 바이언 때만큼은 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정까지도 좀 빡센 레알이 이거를 좀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가 이제 안첼로티의 역량이 좀 드러나는 순간이 아닌가. 지난 시즌에는 좀 운장이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운도 좋았고 그 다음에 번뜩이는 개인 능력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안 터지는 이번 시즌에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알에 클럽 월드컵 있고요. 2월 달에 챔스 16강 있고요. 코파델레이 4강 있고요. 게다가 리그도 안 쉬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많고 빡빡한 게 많은데 확실히 이제 백업 부족하고 마리아노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참 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레알 팬도 레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분데스리가 제외하고는 다 우승 경쟁이 판가름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라리가는 바르셀로나. 저희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이 이제 뭐 점유 축구도 하고 거의 반코트 축구를 또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조금 우승이 확실하지 않아. 나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스날이 버튼한테 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미 트로피가 이미 에미리츠 스타디움 앞까지는 와 있다. 이제 문만 열면 우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건 맨시티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넨이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이겼죠. 네, 오랜만에 뭐 계속 3연무 하고 이제 포칼컵 이긴 다음에 리그는 이제 4경기 만에 이겼는데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2대4. 뭐 경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제 무시알라. 원더골이죠. 이제 무시알라 마지막 골을 보셨으면 이제 이 선수가 차세대 월클이다 이제. 저는 동의합니다. 네, 이 선수 선수 월클이다.
뭐 이미 월클이라고 볼 수도 준 있지만 월클 되는 선수죠. 그쵸. 네. 뭐 제가 말하는 이 월클 정도는 약간 호날두, 메시 밑에 네이마르 이 정도. 가 월클이다. 저 네이마르, 음바페와 비견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 싸움은 그러니까 봐죠. 이제 싸우고. 아, 그런가요? 싸움은 봐죠. 무슨 네이마르 음바페예요. 아니, 무시할라 정도면 그 정도 잠재력이 있지 걔네는 않나요? 달라요, 아예. 네이마르 음바페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네이마르 음바페랑 선수과가 좀 다르다고 보고 무시할라가 이제 다 좋은데 독일 국대 같은 데서도 사실 개인 기량은 굉장히 좋잖아요. 좀 경기를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무시할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더 클 거거든요. 더. 그쵸. 더 크겠죠. 그래서 전 발롱도르 차세대 네? 후보다. 개 싸움 봐죠, 진짜. 차세대 몇 년 후에. 20년 뒤요? 20년 뒤면 30대 아닌가? 그쵸. 그래도 나중에 발롱 순위 10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 정도. 그러니까 10위 안에 들어갈 수 꼴찌면 있죠. 가요 무조건. 아. 5위. 발롱 5위. 근데 무시할라가 사실 스코어는 아니잖아요. 스코어는 아니죠. 약간 드리블러의 느낌이 강한데 여기에 이제 결정력을 탑재하고 그 활약으로 이제 미넨 캐리도 하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미넨 자체가 막 예전에 뭐 첼시 아자르나 이런 팀처럼 이런 선수처럼 약간 한 선수가 캐리를 하는 구조의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미넨 선수들이 좀 되게 부각을 못 받았던 것처럼 조금 막 네이마르 음바페급의 주목을 받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려면 엄청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드리치급 발롱 타기 전. 모드리치는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롱 타기 전 모드리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칸셀로는 만족하시나요? 칸셀루는 와 잘해요. 두 경기 연속 진짜. 어시. 이게 뭐예요?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른쪽 칸셀루는 생각보다 별로다. 펩이 전술적으로 왼쪽에서 칸셀루를 이만큼 키운 거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그 정도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 저는 오른쪽에 너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실은 지금 뭐 팬들 사이에서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살짝 불안불안하긴 해요. 실수가 좀 생겨가지고 요즘 따라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칸셀루를 다시 왼쪽으로 넣어도 되고 어쨌든 이제 마즈라이도 곧 복귀하기 때문에 마즈라이 칸셀루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서 칸셀루는 대박 영입이다.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왠지 70일 내고 살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설마 그 등신입니까? 에이. 아, 그래도 요즘 풀백이 금값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한살로가. 몇 살이죠? 30이 다 됐어요, 거의. 그렇게 많나요? 94년생. 예, 거의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27. 30이 다 됐네요. 27살 풀백한테 70밀? 미친 짓입니다. 근데 이제 미넨이 그 오버페이는 잘 안 하지만은 확실하게 지를 땐 또 지르는 성격인데 저는 70일 적정가라고 봅니다. 오. 그냥, 그 첼시가 좀 눈이 높아진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 눈으로 안 보이네. 아니, 이력수 하니까. 칸셀루가 그 풀백에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정말 폼이 좋았을 때는 그냥 풀백이 아니라 풀백 그 이상으로 정말 월클급으로 잘했으니까 이제 미넨에서 폼을 회복하면 70mm면 저는 적정가. 왜냐면 어차피 몸값은 선수 실력보다 더 비싸게 지불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70mm면 맨시티도 오케이 하고 미넨도 이 정도 선수의 이 정도 금액이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무드릭은 뭘 보여줬죠? 무드릭이요?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 게 아니잖아요. 보드진들이 산 거지 제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칸셀로 안 좋았을 때 우리가 또 봤잖아요. 아, 큰일 납니다, 안 좋을 때. 약간 이제 그 임대 플루크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저는 맞아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임대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넨에 호재가 하나 더 있죠. 이제 음바페가 3주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16강 1차전 못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제 메시 혼자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나이든 메시 그래도 털리나요? 네. 나이든 메시는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메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패스랑 이 플레이메이킹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거 못 막으면 사실 이제 미넨 다 팔아야죠 센터백. 델리스도 팔아야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칸셀로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일단 미넨 자체에서 수비 쪽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쓰죠. 역대 뭐 미넨 이적료 1, 2가 지금 리카랑 더리우트 80mm랑 77mm 정도거든요. 와우. 바바르 50밀 아니에요? 아니요, 바var은 쌉니다. 다. 생각보다 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넨이
약간 단장들과 뭐 보드니 쪽에서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 우승은 따라온다 뭐 이런 느낌의 영입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칸셀로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 뭔가 잠재력을 보여주고 나겔스만이 뭐 유럽 대항전에서 뭐 일정 이상의 성과. 그쵸, 일정 이상의 성과, 뭐 PSG 꺾는 건 기본이고 뭐 4강 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면은 70밀 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칸셀로 기를 거면 나겔스만을 자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결국 이제 나겔스만의 전술대로 갔을 때 칸셀로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겔스만의 그 체계 자체가 뭐 라이프치히 때도 그랬고, 사실 뭐 지금이야 뭐 굉장히 땜빵으로 온 선수고, 그다음 측면을 그래도 꽤 잘 허물어 주더라고요. 뭐 돌파도 꽤 되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빡센 압박 전술을 쓰면서 뭐 빌드업보다는 조금 이제 굉장히 컴팩트한 축구를 구사했을 때 과연 이 선수가 그 상황에서도 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알폰소나 마즈라위를 대체할 만한, 이제 없을 때 대체할 만한 선수일지는 조금 더 이번 시즌을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미네는 아직도 베를린이랑 1점 차예요, 승점이. 네, 우승이 뭐가 불만이죠? 아니에요. 뭐 그러시다면 아직 안정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챔스도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 미넨 2선은 괜찮나요? 별로 안 괜찮았어요. 2선이 좀 답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답이 없어요. 코망이 어제 좀 잘하긴 했는데 한 경기 잘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하베르츠 미네 이적설이 있던데 40밀. 40밀. 야, 이번 경기 보니까 저라면 안 삽니다. 하베르츠? 저는 되게 욕심나는 30에서 40밀. 괜찮은데요? 첼시가 못 써서 그렇지 이 친구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 40밀이면 이제 보냅니다. 이제 딱 밀러하고 이제 제로톱 이제 연계해서 뭐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제로톱. 저라면 하베르츠 보낼 바에 무드리를 안 샀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샀는데 어떡합니까? 그쵸, 이미 샀죠. 다음에 이제 세리에 A는 이제 나폴리가 다시 스페지아 상대로 쉽게 3대0을 이기면서 여전히 1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뭐 밀란 더비에서 인테리가 이겼지만 여전히 2위랑은 13점 차로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리그는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 주가. 이변의 연속. 그쵸, 뭐 이변이라는 우승은 이변이 없다. 그쵸. 네. 그쵸. 이미 프리미어리그 위너 아스날 이거 보입니다. 네. 에버튼과 아스날의 경기, 에버튼 홈에서 아스날 1대0으로 졌습니다. 일단 션다이치 감독의 데뷔전이었죠? 에버튼 나 성공적인 데뷔전. 그렇죠. 1위를 상대로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데뷔전이었던 것 같고, 조르지뉴 선수도 데뷔전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멀리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최고의 미드필더. 진짜 멀리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조르지뉴는 일단 보여줄 게 없었죠. 뭐 봤나요? 진짜 못 봤습니다. 경기장에서 안 보였고요, 일단. 아스날이 이상하게 이 구디슨 파크만 가면 요즘 계속 집니다. 4경기, 5경기째 승리가 없고, 요상하게. 또 벌리한테 약했어요, 옛날에. 현다이치 벌리한테. 뭐 합쳐져서 졌다. 에버튼의 최상의 폼이 나왔고, 아스날 최악의 폼이 나왔다. 운이 없었다. 운이 없었나요? 그죠, 뭐. 이워비 개에 뭐 다 잘하던데요? 이워비 거의 뭐 축신이던데, 개인 이워비 축신이고, 게랑 누구예요? 미드필더 오나나랑 생각이 미쳤어요. 네, 오나나 두쿠레. 오나나 두쿠레 기회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저는 조르지뉴가 나폴리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좋아했어요, 첼시 시절에. 그 사리의 첼시? 네. 저는 첼시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응원을 했는데, 아스날 가니까 더 응원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아요. 멀리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가까이서는 조금 이제 아쉬웠는데. 그 이탈리아의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 미드필더. 그쵸. PK 키커.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제 진짜 공교롭게도 파티랑 교체되자마자 이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코너킥이었죠? 네. 조르지뉴가 도대체. 파티 있었으면 막았나요? 아니, 일단 기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코스키를 웨데고르가 막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뭐 엉켰죠, 뭐.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흔히 도는 밈으로 또 조르지뉴가 목격했다. 그렇죠. 아스날이 몇 경기 연속으로 안 지다가 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14경기인가요? 와. 이걸 조르지뉴가 깼습니다. 이 정도면 우승이죠. 밑에 행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좀 문제였던 거는 이 마르티넬리라던가 공격진들이 막히는 모습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에버튼 무드릭을 샀어야죠. 네. 무드릭을 샀어야죠. 자, 이게 깊이 전술적으로 들어가자면 이 마르티넬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1대2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게 사카 쪽도 계속 1대2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동성, 에버튼 미드필더들의 기동성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니까 에버튼의 동기부여가 달랐던 네. 것도 있고 압박 강도가 너무 강하고 전환 속도도 빨라서 에버튼의 공격이 투박했음에도 뭐 골은 일단 넣었고 그다음 아스날은 반대로 이제 또 U자 빌드업이죠. 이 펩 아르테타 전술에 조금 이제 흠이 이제 뒤에서 공을 돌릴 때 U자 말발굽 형식이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막판엔 중앙에 크로스만 계속 집어넣는 모습, 뭐 레알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조금 이 공격진의 뭐 은케티아라던가 이제 이름값이 주는 이 좀 그게 있었잖아요. 이름값이 좀 떨어진다. 네. 근데 실력도 조금 이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경기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사카 의존도가 좀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카 의존도. 근데 에이스기 때문에 에이스 의존도는 어느 팀이나 크죠. 근데 뭐랄까요? 그냥 안 풀린 경기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르지뉴 선발이었으면 풀렸습니다. 그건 자꾸 조르지뉴 타령이고. 사실 네. 다음 경기가 중요하죠. 안 그럽니까? 이번 경기는 잊었고 15일 맨시티. 맨시티입니다. 저는 빨리 제주스가 돌아와야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스가 돌아오면 마르티넬리가 편해지겠죠. 브렌트포드도 있는데요? 브렌트포드 치르고 다음에 네. 맨시티 중간에. 브렌트포드한테 또 개막전에 진 이력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겼잖아요. 원정 가서. 홈입니다, 이번에.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아프나요? 이건 아스날 얘기는 아니고 아니고요. 에버튼이 네. 멤버를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멤버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바뀐 것이 아마 램파드의 문제가 컸다. 에버튼의 부진은. 램반장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이날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에버튼 유난히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에버튼 평소대로 돌아오고 램파드가 그냥 에버튼을 좀 이상하게 못 썼다. 약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비오 비에이라는 네. 이제 망령임이죠? 아직 몰라요. 아직 몇 경기나 뛰었다고. 몇 경기 못 뛸 정도. 아니 언제는 무드릭 한 경기하고 저 터치 마라 했으면서 가격이 비에이라는 알아요? 가격이 달라요. 근데 그 교체될 때 웨데고르를 빼고 이제 파비오 비에라를 넣었죠. 중거리를 때려달라. 근데 저는 파비오 비에라도 들어온 뒤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파비오베이라는 2번, 3번 보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언제 보였죠? 원터치로 이쪽 옆에 돌려줄 때. 원터치? 네. 크로스 유도. 비에이라가 부상도 없었고. 최고네요. 프리시즌을 못 뛰어갖고. 부상으로 프리시즌을 네. 못 했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웨데고르도 그랬었고. 이미 저번에. 시즌이 반이 지났는데 프리시즌 핑계를 댈 수 있는. 전술이 어렵잖아요, 여기는. 어렵네. 그래서 사비 대가리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비도 진짜. 제자입니다. 네? 다르죠. 사비가 솔직히. 머리가 더 좋죠.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먼저 빠질 겁니다. 빨리 유로파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 만납니다. 맨유가 이길 거거든요. 그래요? 두고 오시죠. 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졌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보면서. 아니, 재미가 없었잖아요. 에버튼의 경기. 경기가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재밌었죠. 역대급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도 우승은 아스날. 개소리죠. 역시 축구 보는 맛 중에 하나는 이제 아스날 지는 맛. 이게 저번 시즌까지는 자주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또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 맨시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맨시티가 이겼으면 승점이 2점 차 되는 거라서 정말 모른다 라고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토트넘한테 맨시티가 잡혔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에서 이제 케인의 선제골로 경기가 끝났고요. 1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펩의 문제가 또 드러났죠. 이상한 전술을. 일단 선발 라인업 자체가 화려하던데요. 루이스 쓰고 싶어서 칸셀로를 보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게 맨날 하던 대로 3둘 빌드업 하는데 이제 토트넘이 그걸 압박을 딱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로드리도 평소하고는 다르게 좀 후방에서 잘 못 풀어줬고 그리고
그릴리시한테 계속 1대1 시켰는데 야 못 들더라고요. 에메르송한테 계속 막히더라고요. 요상하게 잘해요 토트넘이. 아, 에메르송이 잘했습니다. 에메르송이 어제 경기는 오늘 경기죠. 네. 잘했습니다. 거의 인생 경기. 네. 그러면서 뭐 토트넘이 어쨌든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안 지더라고요. 5경기 전승일 겁니다. 요상하게 이깁니다 또 맨시티는. 그리고 또 케인이 이제 토트넘 프랜차이즈 최다골 달성을 또 했고,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제 저는 이제 홀란드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려점이 좀 드러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득점 자체가 홀란드에게 좀 의존이 되고 쏠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 데브라이너가 교체로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선에서 뭔가 보여준 게 없었고, 그다음에 데브라이너가 나오고 나서도 이제 패턴이 읽히니까 그쪽을 좀 막아주면서 결국은 또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릴리시 1대1이라던가 이렇게 계속 좀 공이 밖에서 도는 문제가 또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펩이 뭐 고집이기도 하고 이걸로 성공도 했는데 조금은 전술적인 변주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칸셀루라는 이 또 하나의 풀백에서의 크랙을 왜 내보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또 콘테 감독이 없었어요, 벤치에. 그래서 이겼나요? 담당형 네, 그 수술 담당형. 때문에 이제 경기장에 없었고요. 그래서 수석 코치가 스텔리니 코치였나요? 하여튼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콘테 없을 때 한 6경기를 맡은 적이 있는데 인테르랑 토트넘 포함해서 6연 전승입니다. 이야 명장이네요. 본체네요 본체. 본체라는 얘기도 있고 콘테가 억제기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농담도 있었는데 뭐 여튼 뭐 케인이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200골 이랑 뭐 토트넘 자체 기록까지 깨면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웠고 혹시 여름에 미넨으로 오면은 아다리가 딱 맞지 않을까. 뭐 기록이 멈추지 않을까? 기록은 뭐 근데 이제 22경기 17골 1도움인데 근데 뭐 프리미어리그 200골 달성해도 어차피 무관이잖아요. 이제 우승하려면 그러니까 네. 저도 어디로든 우승권이 가야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넨이 매력적인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미넨이면 일단 우승을 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그쵸. 게 있는데요. 그런 리그에서 우승해서 뭐합니까? 그런 리그. 예? 다 EPL 오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기록도 깨야 되는데 히어로 기록도. 안 그래요? 근데 그 보니까 그 케인이 무관인 선수 중에 역대 득점 1위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뭐 우승은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선수라면 보통 하나는 들 텐데. 네. 아우디컵. 아, 그것도 미넨에서 이겨서 우승을 했죠. 네. 걔네 족밥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1대0을 이겼습니다. 뭐 이 경기는 토트넘이 다시 한번 4위권에 좀 가까워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3위 맨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이제 펠리스 상대로 2대1로 이겼습니다. 재밌더라. 근데 카세미로가 퇴장당했죠. 헤드락을 걸었나요? 뭐 이게 목을 거의 아, 잡았죠. 어. 레알에선 그렇게 레드카드 안 받던 양반이 또 오자마자. 네. 맨유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카세미로가. 애들이 맨유만 오면은 아주 싸움꾼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퇴장을 당했고요. 여기서 자비처가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맨유 팬분들은 이제 미넨을 잘 팔로잉을 못 하시니까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자비처 잘하나요? 근데 상식적으로 잘하면 인들 안 갔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맨유 팬들은 맥토미니 프레드 보다가 자비처 보니까 잘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초반엔 잘하지 않나요? 이번 시즌? 한 2경기, 3경기 정도. 그때 잠깐 또 이제 네. 그 고레츠카보다 자비처가 이제 키미 옆에 있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맨유가 뭐 이겼고 맨유도 역시 요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맨유는 이제 다음 경기가 리즈 2연전입니다. 두번 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인데 저는 여전히 맨유 2위를 조금 밀고 있습니다. 메뉴 2위요? 맨유가 그래도 맨시티 이긴다? 없는다? 누구든 이긴다? 그쵸 누구든 한 명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챔스틱은 무조건 딸 것 같고 진짜 2위도 될 것 같아요. 망상이죠. 일단 카세미로 없이 리즈한테 2번 다 집니다. 저는 가감하게 예측합니다. 라이벌 아닙니까? 이게 있어요. 로즈 더비. 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위 뉴캐슬 승점 40점이고 5위 토트넘 22경기 39점. 많이 따라왔네요. 네, 많이 따랐습니다. 6위 브라이튼 20경기 34점. 여기서부터 좀 5점 차이가 나면서 5위, 6위부터 좀 벌려졌어요. 원래 브라이튼까지가 빅6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빅6라고 불리던 팀들이 좀 없어진 네.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위 브렌트포드 21경기 33점. 이제 8위 풀럼 22경기 32점. 근데 9위 10위가 바뀌었습니다. 아, 역전! 치열하네요. 아. 네, 역전했어요. 9위 첼시 21경기 30점. 첼시는 이제 풀럼과 0대0 무승부를 비겼습니다. 풀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순위가 더 높은 팀인데 거기서 이제 승점 벌리지 못했다는 것은 되게 아쉬울 만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첼시 팬은 이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좋았던 점을 먼저 말하자면 이제 없죠. 있죠. 뭐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 겨울에 합류한 이적생 8명 중에 5명이 뛰었는데 이제 선수 영입 전체는 그래도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괜찮더라고. 일단 바디아실이 티아고 실바랑 케파랑 함께 이제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했는데 클린시트. 쿨리발리랑 찰로바 안 나오니까 확실히 수비가 좋아졌어요. 쿨리발리도 이번에 사진 않나요? 그쵸. 근데 뭐 나가야죠. 아니, 그 세리에 최고 센터백 출신인데. 뭐 쿨리발리는 제가 볼 땐 반품할 것 같고 세리에로 그리고 엔조는 확실히 안정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랑 빌드업을 잘해요. 자카 첫 경기에 잘했어요. 자카랑 급이 다르죠. 자카 첫 시즌 전반기 겁나 잘했어요. 자카랑 급이 다르죠. 일단 이제 엔조가 첼시가 이제 코바치치 이후로 처음으로 중원 보강을 한 건데 아, 그런가요? 그쵸. 왜 안 샀죠? 여태까지. 저도 모르겠어요. 카세데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보드진이 좀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근데 카세데는 이제 유스고 이제 어린 얘들은 안 치고 이제 일본 데뷔를 안 했으니까 이제 엔조가 이제 갤러가랑 마운트가 빌드업 안 도와줘서 막 혼자 이제 개인 역량으로 해야 됐는데도 잘하더라고요. 이제 네. 보면서 그냥 제가 1월 초에 그냥 바야흐 질러라 했는데 그냥 그때 질렀어야 되지 않나. 그냥 1월 막판까지 시루지 말고 빨리 질렀어야 됐고 이제 마두에케도 하프타임에 들어왔는데 힘이랑 기술이 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축구 지능이 좀 딸리는 것 같던데요? 거의 뭐 드리블 선택지라던가 컵백 선택지가 좀 안 좋아요. 앞에 있는 게 하베르스인데 어떡해요. 본인이 끌고 가야지. 저는 그래서 좀 아쉬웠고 무드릭은 사실 리버풀전은 리버풀이 좀 라인을 올리고 급하다 보니까 되게 장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풀럼전 보니까 새끼 뭐 하는 거지? 단점 그 자체. 아니 근데 무드릭은 이제 실력보다는 전술이랑 동료 때문에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반에 우측으로만 공격을 하니까 무드릭이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냥 그리고 실력이 없는 것 같던데. 첼시 팬이 아니라 무드릭 팬인데. 무드릭 팬이 아니라 첼시 팬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운트랑 쿠쿠렐라가 이제 왼쪽에 같이 나왔는데 그죠? 얘네들도 무드릭을 별로 못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기 깔려 몸 상태도 안 좋았다 하더고 지금 감기 이슈. 여자친구예요? 어쨌든 한 경기 좋았고 한 경기 아쉬웠으니까 지금 아직 지켜봐야 된다. 야, 저는 한 경기를 좋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도 사실 리버풀전 괜찮았다고 봐서 얘 좀 괜찮은 복권인가 했는데 이번 경기 보고 진짜 다 깨졌습니다. 와, 진짜.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된다. 왜냐면 8년 써야 되는데 지금 아니, 앞이 없던데요? 앞으로가 아니라 진짜 좀. 앞이 없는 건 이제 감독. 안무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안토니 무드릭. 안토니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안토니 팀이 잘 나가니까 그쵸. 갈 수 있거든요. 못 들어갈 수 있다. 720도 터널에도 팀이 이기니까. 근데 무드릭은 스프린트를 해도 이제 뭐. 진다. 근데 무드릭은 그냥 기회가 안 왔어요. 이제 보여줄 기회가 자체가 없어. 원래 그 좋은 선수들은 기회를 만들어. 감독이 문제였어요. 감독. 이제 지난 플럼 원정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망쳤는데 이날은 진짜 감독이 망쳤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세요? 근데. 왜냐면 공격 세우 전설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첼시 감독이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무드릭 같은 선수는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31년까지. 안고 죽어야죠. 그러면 이제 아자리의 뒤를 이을 왼쪽 크랙의 제목이 보인다.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어쨌든 목격자 좋은 점도 봤고 안 좋은 점도 봤으니까 이제 좋은 게 더 많이 될지 안 좋은 게 더 많이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2경기 했는데 이제 하베르츠 빅찬 스미스도 좀 잘 봤습니다. 일단 하베르츠는 나가야 되고 지에흐도 뭐 이번에 서류 문제 때문에 무산되긴 했는데 근데 지혜는 나쁘지 않던데요? 패스도 좋고. 지에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혜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누구 쓰나요? 그냥 마두에케랑 스털링? 그게 낫죠. 스톨링. 오른쪽 스털링? 스털링 뭐 나왔던데요 이번에? 그리고 지에는 진짜 그냥 여름에 그냥 이번에는 겨울에 이제 임박해서 하지 말고 여름에는 칸셀로처럼 이제 본인이 서류 준비 다 미리 하고 이제 이게 이적 시장 되자마자 나가라. 필요 없다. 나가라. 이제 갤러거도 이제 겨울에 이제 에버튼이 4천만 파운드 제안했다고 이제 거절당했거든요. 본인이 잔류를 선택해서. 근데 갤러거도 잔류하고 싶으면 더 잘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 정도 금액 받고 나가라.
하나가 아니고. 솔직히 잘하지 못하면 나가야죠. 개혁 첼시 팬이네요. 그리고 마운트는 일단 선발에서 빼야 됩니다. 마운트와 갤러를 성불 둘 다 못했어요. 선물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마운트가. 둘 다 못했어요. 이거 잘해야죠. 아니, 마운트는 그래도 밥값을 하지 않습니까? 바깥을 원래는 했는데 지금 조금 너무 많이 굴렀는지 지금 폼이 완전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코바치치, 엔조 이렇게 썼나요? 자카리아. 캉테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 지금 캉테, 자카리아, 코바치치 셋 다 그래도 엔조랑 나오면 괜찮게 할 것 같은데 가보나니까. 그쵸 다 부상이죠. 셋이 나눠서 부상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땐 포터가 제일 일단 문제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브라이튼 시절에도 지금 공격이 답답하다는 지적 많았는데 지금 첼시에서도 이제 물론 원정 때도 이제 펠릭스 개인 기량에만 의존했고 이날 경기도 세부 눈살 아예 없고 그러니까 오른쪽만 고집하는데 오른쪽에 나온 게 뭐 지에흐, 갤러거 그리고 이제 부상 복귀한 리스 제임스인데 이제 부상 복귀했으니까 이제 폼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세 명이서 공격이 안 되는데 이제 왼쪽을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오른쪽만 주구장창 쓰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대안도 마땅치 않고 포터까지 자르면 이제 감독이 올 시즌 3명이거든요. 당연히 경질이 안 되겠지만 이제 다음 경기가 웨스트햄이랑 도르트문드 그 두 경기인데 솔직히 그 두 경기 못하면 저는 진지하게 포터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물론 안 자르겠지만 네. 대안도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저는 잘라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진짜 신기한 게 리그 9위 팀인데 챔스를 나왔네요. 그러네요. 아, 1위 팀은 챔스를 못 나갑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무리뉴가 또 첼시 복귀 의사가 있다. 아, 그런 무리뉴 얘기가 삼기. 무리뉴 있었던 것 3기가 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거 보수 무리뉴- 첼시 팬이 아니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무리뉴 솔직히 반대는 하는데 포터보단 잘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는 건 반대하지만 포터보단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디발라를 또 로마에서 살렸으니까 무드릭도 또 황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건 완전히. 예, 같아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느 정도 본인 말을 쓰지 잘 않을까? 들을 것 같진 않아요. 무리뉴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수비를 못 해갖고. 저는 그래도 무리뉴라면 부인은 안 하겠죠. 솔직히 팬들이 제일 답답한 거죠. 이 스쿼드로 지금 우승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챔스 우승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6위 정도만 했으면 아 선수 부상 많고 지금 선수들 스쿼드가 안 좋으니까 6위다. 뭐 보강하고 선수 복귀 부상 복귀하면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길 텐데 지금 이 상태로 9위면 나가야죠. 진짜 나가야죠. 성적만 봤을 때는 진작에 잘렸어야 됐고 이제 지금 포터 감독이 부임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 리그 11위더라고요. 15경기에서 5승 5무 5패인데 와. 예쁘게 맞췄네요. 지금 정하시네요, 제가. 15경기에서 14골밖에 못 넣었어요. 지금 브라이튼에서도 공격이 안 좋았는데 지금 첼시에서도 그대로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경기를 안 하고 대안도 마땅치 않지만 2월에도 못하면 그냥 나가라. 포터도 나가라. 그냥 솔직히 5년 계약도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럼 누구를 선임할까? 무리뉴죠. 그냥 보드진이 포터 다음으로 생각했던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순위, 3순위. 데제르비. 그럼 막 데이브 로버츠 이런 애들 오는 거 아닙니까? 빅샘. 저는 솔직히 이제 대안을 말하려 했을 때 대안이 진짜 마땅치 않아서 이제 정말 누구를 대야지 모르긴 하겠는데 그래도 보드진이 김성근. 맨날 축구 보고 생각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네요. 누구든 데려오지 않을까? 황선홍. 김성근의 벌떼 축구도 좀 괜찮지 않을까? 선수 교체 6장씩 하고. 좀 무리뉴 3기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골 마운트와 갤러걸 잘 쓸 텐데. 확실히. 뭐 아니면 이번에 콘테 끝나면 콘테는 어떠십니까? 콘테요? 야, 아주 그냥 첼시는 뭐예요? 콘테도 답답한데 그래도 포터보단 잘할 것 같아요. 다시 무드릭 얘기를 좀 하면 전반전 끝나고 교체를 당했단 말이죠. 근데 빼는 거는 저는 근데 차라리 무드릭이 아니라 지혜를 빼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싶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드릭은 좀 고립이 됐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지혜는 계속 공을 잡았거든요. 이제 우측으로 대놓고 밀어줬는데도 크로스 날려먹고 계속 템포 끊기고 엔조도 중간에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패스도 간단한 패스 줬는데 막 갤러거 지혜 못 받으니까 약간 표정에서 아, 쟤네 뭐지? 약간 잘못한다? 약간 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응해야죠. 못 엔조가 적겠어요.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가요? 아니, 저 솔직히 보여준 게 뭐 있어요?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못해요, 솔직히.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저는 월드컵 아니. 잠깐 반짝이죠. 엔조가 제가 알기로는 벤피카도 이번 시즌에 반 갔잖아요. 시즌 뛰었어요. 반 시즌에서도 잘했잖아요. 저는 엔조 그러니까- 보고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래도 뭐 조르지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훨씬 잘하죠. 아니요, 보여준 게 다르죠. 조르지니도 풀럼 상대로는 그 정도 할 수 있다. 아니요, 인정합니다. 조르지 압박 받으면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그 저는 파트 교체로 엔조 나왔어도 졌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 첼시 팬이 엔조를
되게 오랫동안 잘하고 좀 명성 있는 선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해요. 자카는요 리그 베스트 받고 왔어요. 자카는 그 리그에서도 개테크를 날렸잖아요. 와서도 개테크를 날렸고. 카드 받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저는 엔조도 그저 하나의 목격자에 지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월드컵 아, 우승을 목격했다. 엔조 수비 잘해요. 솔직히 엔조 맥칼리스터 빨이다. 뭐 메갈 사야죠. 아, 어차피 그렇게 사면 여름에 삼선 또 살 건데. 또 사나요? 지금 이적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삼선이랑 최정원 살 거다. 또 언론 플레이하네. 아 미치겠네요 이 팀. 데려가세요. 다 데려가세요. 뭐 삼선 누구는 사야죠. 지금 뭐 갤러거도 지금 답답하고 마운트도 상태 안 좋고 이제 부상자도 많으니까 그 뭐. 정도 돈이면 그냥 메시 질러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시는 안 올. 브라이튼을 사세요. 근데 이렇게 사다 NFL처럼 공격팀, 수비팀 따로 나가겠어요. 보엘리가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다른 팀 뭐 스카우트들 따라 산다. 아니 뭐 뉴스 보고 뉴스 산다. 보고 산다. 이런 밈들이 우리나라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국 내에서도 그렇죠. 그걸 비판하는 것들이 많던데 이제는 한번 거기에 좀 된통 당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보일리도 목격자네요. 네, 목격만 하고. 다들 지켜보기만. 보엘리는 행동으로 했잖아요. 이제 목격을 하는 건 이제 리버풀이나 레알 구단주고 이제 보엘리는 지금 그분들보다 낫다. 나은 건 아니죠. 적어도 행동을 한다는 차이점은 있다. 나은지는 봐야 된다. 왜냐면 여름에는 못했고 겨울에는 어쨌든 이제 시작이니까. 분수에 맞게 쓰고 한도에 맞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지금 상태를 방관할 수 없죠. 방관하면 이제 더 나락을 갈 테니까 지금 뭐라도 하는 거죠. 근데 뭐라도 하는 거에서는 일단 만족을 하는데 그 뭘 하는 게 잘 될지는 봐야죠.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여기가 더 문제네요. 여기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만 첼시가 더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비슷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리버풀이 더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보고 삐져서 안 왔죠? 이제 울버햄튼과 리버풀 이제 2대0으로 울버햄튼이 이겼습니다. 그죠. 그 레전드 인터뷰. 클럽 감독이 또 시작된 언론과의 상대할 때 나오는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정확한 워딩이 이제 후반전에 뭐 하프라인을 처음 넘어서 터진 골이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두 골이 좀 심각했다. 근데 뭐 처음도 아니었고 심지어 리버풀이 몰아붙이긴 했는데 뭐 영향가 없는 크로스랑 또 살라 또 공중분해 슈팅하고 또 나비케이터 선발인 것부터가 그냥 좀 답이 없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리버풀 경기를 그나마 근래에 들어서 열심히 본 경기가 이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일단 리버풀 팬들이 왜 아직까지도 뉴네즈 가지고 자위주의인지 알 건 같아요. 누네즈 왜 지켜줘야 된다 그러는지. 네, 알 건 같아요. 그 세 명 물론 살라 학포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물론 살라라는 대형 공격수가 있는데 뉴네즈가 그래도 번뜩이는 모습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조세사한테 다 막혔습니다. 마무리가 좀 안 좋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아직까지는 뉴네즈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알 것 같다. 하지만 그냥 팀 자체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바이체티치인가? 바이세티치인가? 네. 그 선수가 이제 파비뉴를 밀어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04년생이 파비뉴를 밀어냈다? 그거부터 그냥 스쿼드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 뭐, 티아고가 뭐 양질의 패스를 뿌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패스가 간다 해도, 사실 뭐 코디 가포가 뭐 무드릭 같은, 뭐 빠른 선수라거나, 크랙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빨리 뭐 루이스 디아스라던가, 이런 좀 공격 옵션들, 뭐 차라리 좋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좀 나와서, 좀 공격에 변주를 줘야, 좀 무너진 중원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놀드가 열심히 움직여도 뭐 따라와 주지도 않고 울버햄튼의 이제 카운터에 계속 얻어맞으면서 사실 그 삭제된 골이죠. 그 골은 거의 이제 오픈 상황에서 아다마 트로레가 쉽게 밀어줬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반다이크 없는 것도 크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선수가 있든 없든 그냥 뭐 감독의 문제든 전술의 문제든 선수들의 폼이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닌가. 뭐 코치랑 불화설도 있던데 여러 가지로 조금 좀 망해가는 집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리버풀 팬들의 입장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클럽 감독을 이제 좀 놓아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제라든가요? 다음. 오,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라드가요? 제라드가요? 왜요? 문제 있어요? 초반에 저 어차피 빌라. 첼시도 망한 램파드 거- 쓰던데? 망한 그때는 거잖아요.
영입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쓸 아. 감독이 없었으니까 썼던 건데. 근데 지금 제라드는 빌라에서 이미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굳이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어디서 좀 명예 회복하고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작은 팀에 안 맞는 감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안첼로티. 에버튼에서 안 맞았나요? 그래서 네. 바이언도 작은 팀인가? 바이언은요, 애들이 뭐랄까요. 일단 그 그릇 자체가 작았잖아요. 그때 뭐 밀러, 로벤 다 있지 않았나요? 그 선수들이? 그 관계자들이 일단 사람 자체가 쪼잔해요. 아, 올리버 칸. 네. 그, 브라쪽. 네, 인터뷰 족같이 하고. 현명한 거죠, 현명한 거. 현명? 언제부터 족같다가 현명하다가 됐나요? 뭐 여튼 그래서 리버풀은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완전 어린 선수들 아니면 30대 늙은 선수들 중간에 20대 중후반 선수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히 미드필더 중에 11명, 뎁스가 11명인데 쓸만한 선수가 없다. 이 점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고. 클럽이 이제 콘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좀 선수 영입 요구하는 인터뷰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인터뷰나 하고 그냥 좀 영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살 뭐라도 선수가 해야 없죠. 뭐 벨링엄이 이런 팀에 안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레알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리버풀이 이번에 여기서 더 반등을 못하고 만약에 챔스에서 레알과 16강에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음 시즌에는 리버풀의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는 걸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영입이 될지 이것도 좀 의문인 것 같고요. 리버풀이 이제 링크도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리버풀도 어디죠? 에버튼 이제 뉴캐슬. 에버튼 존나 센데. 네, 머지사이드 더비네요. 그러면 또 모르죠. 더비니까. 그 다음에 또 뉴캐슬. 4위 팀입니다. 또 모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또 챔스 있고. 레알이 제일 만만한데요? 레알 입장에서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 이 팀도 답이 없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감독이 계속 이슈를 먹어버리니까, 감독에 대한 안 좋은 여론까지 계속 생기면서, 어떻게 될지가 참,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울버햄튼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황희찬 선수. 안타깝습니다. 첫 골 유도까지는 하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햄스트링으로 전반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로페티기 감독이 황희찬을 되게 아끼는 것 같죠. 이번 선발 라인업도 공격진 3명 중에 2명이 이제 겨울 이적시장 영입 멤버인데 혼자만 또 살아남아가지고 주전으로 나왔다가 이제 아쉽게도 햄스트링으로 나갔는데 잘하다가 또 나가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부상이 적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울버햄튼 리버풀 경기까지 알아봤고요. 첫 번째 코너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이제 이적시장, 겨울 이적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오피셜 마지막에 있었던 오피셜들만 좀 다뤄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형 오피셜은 아마 주한 칸셀로가 아닐까. 미넨으로 잔여 시즌 임대, 그래서 구매 옵션 70밀 정도로 달고 미넨으로 왔고요. 이미 2경기 정도를 뛰었고요. 다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칸셀로는 뭐 대단한 선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르지뉴 선수. 조심. 10밀 파운드. 이게 나오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외질도 이적시장 마지막 날 왔다 했잖아요. 그쵸. 이제 외질이 이거 최고의 영입을 했다. 아, 이적시장 마지막 날에. 그쵸. 아스날에서 잘할 겁니다. 발롱 3위 그 커리어 있잖아요. 아스날에서 잘할 겁니다. 1년 반 계약. 플러스 1년? 그렇죠. 플러스 1년 연장이 있는데 1년 반 정도면 뭐 쓰고 뭐 나름 네. 파르시아 같은데 팔 수도 있고. 저희가 안 사죠. 살걸요, 아마? 미술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어티 선수 토트넘과 상호 계약 해지 후 AT 마드리드 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뭐 포로까지 오면은 뭐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도어티는 남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좌우가 다 되니까. 근데 도어티를 그냥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얄
스펜스 뭐 이렇게 남을 텐데 이건 스펜스도 임대 같고 스펜스도 임대를 갔죠. 우도기도 있고. 우도기도 왼쪽 있고 여기도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도어티를 먼저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스포르팅에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죠. 저희가 녹음을 할 당시에 뭐 이적이 빠그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감 전에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45밀 임대 후 이적 5년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싼 영입입니다. 진짜 레코드를 깼죠. 엔조 페르난데스 벤피카에서 첼시로 옮겼습니다. 일단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일시불인가요? 할부인가요? 이거? 할부죠. 할부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벤피카 회장 후이 코스타가 너무 단호해서 이제 첼시가 그래 바이아웃 하자 일시불로 내겠다 했는데 이제 벤피카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오케이 그냥 분할로 하자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30밀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인가 6년에 걸쳐서 이제 뭐 5번에 걸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샀죠. 근데 후이 코스타가 마지막에 인간적인 정을 보여준 건가요? 놀라가지고 너네 그러면 안 돼 해서 깎아준 건가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뭐 협상을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계속 얘기된 게 그러니까 첼시가 정말 그냥 은행에서 대출 뭐 그런 형식으로 정말로 바이아웃을 지불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벤피카가 뭐 그러면 겨울 말고 여름에 이적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또 엔조가 그건 또 싫다고 반대를 해서 엔조도 나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다시 안 올 금액이니까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엔조가 이제 뭐 이적을 안 보내주면 뭐 벤피카를 비난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플이죠 언플. 병신 같다. 벤피카 언플이죠. 그래서 뭐 엔조 역시 뭐 벤피카 뛰기 싫어가지고 되게 나가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첼시도 뭐 어떤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은행에서 빌려서 일시불로 땡기고 은행에게 뭐 돈을 갚는 뭐 그런 방식을 하려다가 이게 할부로 됐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엔조는 몇 년이죠? 엔조도 한 30년? 30년까지. 그쵸. 이제 뭐 첼시 영입 보면 계약기가 너무 길죠. 그 스쿼드가 한 7년 가겠네요, 그러면. 그게 문제죠. 7년 뒤에도 무드리. 이야, 심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처 맨유로 임대 갔습니다. 구매 옵션이 없고요. 단순 임대입니다. 일단 문제는 맨유 입장에서는 주급이 문제겠죠. 주급이 24만 유로. 와.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데아, 카세미르 같은 몇 명 제외하고는 최고액 주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릭센 대체자로 에릭센보다 더 비싼 주급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미네 입장에서는 구매 옵션 없는 게 좀 아쉬운 게 이제 미네는 이번 시즌 끝나고 라이머 선수가 FA로 영입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비처 처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매 옵션이 없는 게 되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비처 잘하면 뭐 다른 팀이 땡겨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의조 선수 FC 서울로 임대 오피셜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일본 캠프까지 FC 서울과 동행한다고 하고요. 이로써 FC 서울은 이제 거의 K리그 최강의 공격진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공격수 스트라이커. 한 자리 있다. 황의조, 일류첸코, 시동원. 다른 팀까지 비교해보면은 스트라이커 자리는 나쁘지 않다. 지난주에 일류첸코랑 지동원 비판하지 않았나요? 지동원은 비판했고, 일류첸코는 제가 더 공격수 한 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황의조가 왔기 때문에 이제 투톱은 뭐, 완성이다. 조영욱이 입대를 했죠? 네, 조영욱은 입대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황의조 선수가 프로 첫 데뷔할 때 스승이 안익수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 해서 말 잘 듣고 잘 배워서 황희범처럼 폼 찾아서 잔류할 것 같은데요. 아니 노팅엄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팅엄으로 복귀하겠죠. 일류첸코가 열심히 뛰지 않을까 이번 시즌. 네, 저는 노팅엄 포레스트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황의조 선수 오면은 뭐 유니폼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 했는데 확 진짜 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선수를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황의조 선수까지 와서 좀 고민이 되고요. 그럼 뭐 오피셜 이적 시장 마무리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이 코너는 역시 한
5월달, 6월달 정도에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적설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찌라시로만 남고 정확한 거는 그때까지는 뭐 없을 것 같아서 그 기간에 뭐 다른 코너로 뭐 좀 채워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해보고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 나만의 베스트 11입니다. 뭐 이번에는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좀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3개의 베스트 11을 제가 그 대본에 넣어왔는데 각각 이제 앨런 시어러, 그다음에 골닷컴,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이 정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걸 좀 참고하고 좀 본 다음에 이제 저희끼리 FC 한양이 정한 베스트 11을 좀 세워볼까 하는데 일단 이분들은 다 월드컵 전에 베스트 11을 뽑은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한 20경기 정도 했죠. 많은 팀 한 21경기도 했고 거기까지를 전반기라 보고 한번 오늘 전반기 베스트 11을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포지션은 어떻게 할까요? 4-2-3이 어떠신가요? 4-3-3이죠. 4-3-3. 4-3-3, 4-2-3-1 1등 팀 누가예요? 아스날이죠. 2등 팀 누굽니까? 맨시티죠. 그죠. 둘이 4-3-3 쓰잖아요. 그래서 4-3-3인가요? 네. 근데 4-2-3-1을 해야 공미 자리에서 좀 잘 뛰는 선수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공미를 중미로 내려도 뭐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메잘라 네, 메짜라라 하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4-3-3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골키퍼부터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새 자료에서는 전부 닉포프를 뽑았어요. 닉포프. 일단 뉴캐슬의 선전이 되게 상징성이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감안해야 될 건데 앨런 시어러는 이제 뉴캐슬 레전드. 아, 그렇네요. 그걸 존나 좀더 편파적인 놈이네요. 감안해야 됩니다. 국대 선수 맞죠? 존나 많네. 베스트 11에 5명이 뉴캐슬이에요. 절반이 뉴캐슬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골키퍼 일단 누구로 보시나요? 근데 사실 저도 닉포프예요. 그러니까 닉포프, 그러니까 뉴캐슬 수비가 지금 실점 기록이 1위잖아요. 그죠? 게다가 닉포프가 뭐 센터백 발로만 수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선방을 잘하고.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닉포프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램즈데일은 욕심 없나요? 뭐 들어가도 될만 한데 상징성 부분에서 닉포프가 맞지 않나. 주장 아닌가요?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가요? 그러면 뭐 닉포프나 램스데일인데 닉포프가 조금 더 적절하다. 수비 1위니까. 동의하시나요? 뭐 저는 이제 베스트 11을 뽑을 때 조금 이제 팀에 좀 더 필요한 선수. 닉포프가 없어도 전 뉴캐슬은 수비를 잘할 거라고 봐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뭐 추모의 의미도 있고 해서 케파 아리사발가. 저는 꽤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곳이. 뭐 폼은 괜찮죠. 네. 좋은 선수죠. 네.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 네, 애정합니다. 케파 좋아하시니까. 네, 전 좋아하니까. 그럼 이제 케파. 저는 그래도 1위 팀 골키퍼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램즈데일. 또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 의견이 좀 갈리네요. 닉포프, 케파, 램즈데일. 그 두 선수 정도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케파 빼고. 램즈데일이냐 닉포프냐. 닉포프가 딱. 닉포프 2표. 닉포프로 가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닉포프로 갈게요. 일단 닉포 골키퍼 닉포프. 그러면 이제 먼저 오른쪽 풀백부터 다시 볼게요. 오른쪽 풀백 누가 괜찮을 것 같나요? 베나이트죠. 베나이트요? 베나이트 존나 잘합니다. 안 좋던데요? 2경기 못했어요 최근. 그거 빼고는 정말 잘했습니다. 솔직히. 리스 제임스. 에이, 이제 뭐 몇 경기도 안 뛰었다고. 리스 제임스는 이제 잘하긴 한데 문제는 경기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저도 그 점에서 리스 제임스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피어. 저도 트리피어. 아하, 그렇군요. 네, 트리피어. 저도 트리피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좀 생각을 해봐도 뭐 베나이트는 좀 오버한 것 같고 리스 제임스도 뭐 부상도 많았고 뭐 빅식스 얘기를 해봐요. 그 에메르손 좋을 수 없죠. 워커나 에메르스 뭐 이런 건데. 워커도 안 좋죠. 그렇죠. 굳이 따지면 트리피어가 나을 것 같다. 2등 베나이트. 2등까지 베나이트. 네. 역시 저희가 가져온 새 자료에는 다 트리피어를 이제 라이트백으로 뽑았습니다. 주장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왼쪽 레프트백을 먼저 볼게요. 센터백 보기 전에. 누가 괜찮을까요? 레프트백으로는? 저는 진첸코입니다. 오. 저는 그 진첸코가 빌드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고 그 다음에
티어니가 나왔을 때보다 확실히 좀 아스날의 공격적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또 좌측에서 마르티넬리와 또 자카와 또 진첸코가 만들어내는 이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저는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갔다고 봐서 저는 진첸코가 들어간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첸코가 맞지 않나? 비교 대상이 없죠, 올 시즌은. 첼시 팬분 어떠시죠? 진첸코랑 칸셀로 중에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쿠쿠렐라인가요? 아, 쿠쿠레는 아니죠. 쿠쿠레는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저도 진첸코인 것 같아요. 진첸코가, 그러니까 아스날하고 맨시티하고 이제 빌드업 방식이 비슷한데, 진첸코는 지금 아스날에서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티어니가 뭐 왼쪽 풀프에서 잘한다 그때 말이 많았는데, 지금 진첸코가 주전으로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베스트 11에 들어가도 무방하다. 역시 레프트백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분들은 다 칸셀로를 뽑았거든요. 물론 칸셀로도 나쁘지 않지만 월드가 끝나고 너무 안 가기 좋죠. 직전에 안 좋았어요. 너무 가기 직전에까지를 고려해보면은 뭐 안 좋고, 역시 진첸코? 저도 동의하는 바기 때문에 일단 레프트백까지 진첸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센터백 두 자리를 봐야 되는데, 어렵네요. 어렵나요? 너무 많아요, 좋은 센터백이. 그렇죠. 두 명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이제, 리산드로랑 티아고 실바. 유명죠. 이제 리산드로 뭐 처음에 데뷔는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제 티아고 실바 뭐 첼시는 전체적으로 엉망인데 티아고 실바는 막 이제 나이가 40인데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뭐 빌드업, 수비 다 잘해서 뭐 이제 베스트 11 정말 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하면 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저의 팬심을 약간 담아서 티아고 실바랑 리산드로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9위팀 주전 센터백이 베스트에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렇죠. 저는 이제 왼발 오른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발로는 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오른발로는 파비앙 쉐어를 한번. 파비앙 쉐어. 네. 뉴캐슬의 핵심, 상징성 줍니다. 굉장히 전 상징이 중요한 사람이라. 저는 일단 리산드로는 일단 한 자리 바꿔 가고, 그 다음에 한 자리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도 이제 뉴캐슬 선수를 조금 꼽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뉴캐슬 수비가 좋으니까. 시어를 꼽았기 때문에 저는 보트만을. 그래서 보트만도 저는 이번에 영입된 것 치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여기 보면은 리산드로, 살리바 두 명이서 뽑았고, 시어라도 이제 쉐어랑 살리바를 뽑았네요. 이 형 너무 편파다. 저도 일단 리산드로 정도는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잔에 이제 마찬가지로 뉴캐슬 선수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쉐어랑 보트만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쉐어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리산드로가 2표 나왔고, 쉐어도 2표 나왔고, 네. 그럼 이제 리산드로랑 왼쪽에 리산드로, 오른쪽에 쉐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날에서 없어요, 지금 센터백이. 다 한 2등 정도 하는데. 2등이 모여서 1등이 됐다. 지금 아스날이 뭐 센터백이 살리바랑 가브리엘이 뭐 못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잘해서 그렇죠. 살짝 못 미쳐서. 그리고 살리바가 살짝 흔들리기도 했었죠? 네, 그죠. 네. 이 형들은 다 살리바를 골랐네요, 근데. 세 분은. 월드컵 초반엔 되게 잘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베스트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4-3-3이면 볼란테. 볼란치. 원볼란테로. 수비. 그죠. 6번 자리. 그렇죠. 수미를 뽑아보면 저는 일단 카세미로. 저도 가세요. 저도 카세미로. 동의합니다. 오. 근데, 잠깐만요. 목 졸랐는데, 이번에. 그래도 카세미로죠. 가만해도 카세미로죠. 그거 인성 점수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인성 점수까지. 예. 그럼 자카는 무조건 못 들어가는데. 뭔 소리입니까? 존나 리더십 있는데? 뭐 과거에 그 전과가 있으니까. 전과, 그런가요? 네. 저도 카세미로입니다. 카세미로가 맞아요. 카세미로 굳이 감점에서 꼽으면 뭐 퇴장으로 뭐 징계 받는 거? 그 엔조는 동의 안 하십니까? 엔조 한 경기했는데 안 되죠. 한 경기했는데. 그보다 조르지뉴가 더 유력하죠? 동의합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는 이제 로드리도 뽑힌 게 있고, 한데 로드리도. 기만할 수도 있네요. 기만할 수도 잘했으니까. 김아랑. 딱 6번 자리는 카세미로만큼 좋은 선수를 또 토마스 파티? 또 괜찮은 또 2위 정도 할 수 있겠네요. 2위 정도. 서브. 2위 정도 할 수 있겠네요, 파티가. 그러면 이제 2명의 미드필더를 뽑아봐야 될 텐데, 이 자리가 제일 어려운 제일 맞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좀 주실까요? 일단 저는 더브라이너. 한 자리는 더브라이너가 네, 가져가야 저는 된다. 더브라이너를 넣고 싶어요.
전 덕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저번 시즌에 비해 너무 떨어진 경기력. 전 진짜 기마랑에서 넣고 싶거든요. 근데 조금 자리가 안 맞기는 한데 뭐 조엘링턴도 그쵸, 뭐. 잘했다. 그래서 저는 조엘링턴이랑 뭐 진짜 퍼포먼스로만 보자면 외대골. 외대골. 전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대골은 들어가야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외대골 때문에 4-2-3-1을 하자고 했던 건데 외대골도 뭐 8번이라고 보면 뭐 포메이션 중요합니까? 숫자 노름이죠. 그쵸. 이거는 어차피 이제 그쵸. 전술 안 맞아도 되니까. 그럼 저는 데브라이너랑 외대골 하겠습니다. 좀 외대골을 자카하겠습니다. 저는 외대골을 기마랑에서 하겠습니다. 자카요? 자카 존나 근데 잘해. 자카 잘하긴 해요. 네, 이번 시즌 최고의 미드필더죠. 자카 이번 시즌 잘하긴 해요. 앨런 시어라고 픽. 앨런 시어러는 이제 김하랑이스, 자카 덕배. 골다컴에서는 메디슨 덕배. 4-4-2네요. 여기. 네, 이제 임씨. 이원철 해설위원은 자카 덕배 로드리. 일단 덕배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는 저도 아쉽다. 덕배는 좀 아쉬울 것 같고 뽑기에는. 저도 일단 외대고르는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자리는 맨시티 중원이 좀 너무 아쉬워요 이번에. 네. 홀란드 탓입니다. 저도 한 자리는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대골을 기마랑. 아니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쉬워요. 뷔페는 좀 아쉽죠. 조금 기복이 있죠. 에릭센. 에릭센 괜찮은데? 에릭셀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에릭센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외대골 에릭셀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덕배에서 에릭센을 바꾸겠습니다. 오. 에릭센 있었네. 저도 외대골 에릭셀. 외대골 에릭센. 그러니까 왼쪽에 외대고르, 오른쪽에 에릭센. 그 에릭센으로 가서. 그렇죠. 에릭센이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해서 그렇지 전반기만 보면 그렇죠. 전반기 잘했으니까. 그래서 전반기를 보여줘. 그리고 기마라이스보다는 경기 영향력이 좀 더 크고 좀 중요한 패스를 많이 넣는 선수니까. 인간 승리했지 않습니까? 상징이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네. 조르시뉴는 그 목격자의 상징 아닌가요? 그죠. 상징 그 자체. 발롱 포디움 상징 네, 아니야? 상징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아스날 빌드업의 중심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공격진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 일단 최전방이 좀 쉽지 않나요? 최전방 일단 박아놓자. 최전방이 안 쉬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오. 그러니까 네. 1위는 확실한데 네. 저는 처음에 4-3-3, 4-2-3-1 얘기가 나왔잖아. 네. 저는 솔직히 4-4-2를 했으면 했어요. 왜냐면 전 최전방에 두 명을 넣고 싶어서. 그 두 명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최전방이 쉽다고 하는 거면 다 홀란드.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케인까지. 그럼 케인을 오른쪽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대본 보고 했을 때 그냥 케인을 오른쪽에 넣었어요. 어차피 케인은 최전방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잘할 거기 때문에. 저도 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자리는. 저는 케인 오른쪽, 홀란드 가운데. 뭐 아니면은 케인 홀란드 저는 사카까지 해서 그렇게 좀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케인 홀란드 사카. 그래서 케인이 좀 왼쪽에서 좀 빌드업 해주고 들어와서 사카가 오른쪽 벌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홀란드 사카 알미론. 알미론 이거 뺄 수 있나? 근데 요즘 뉴캐슬 공격의 근데 상징인데. 초반만큼 잘하진 않진 않나요? 그죠. 하지만 상징이잖아요. 뉴캐슬이 지금 순위를 이끈 상징. 근데 요즘까지는 또 일단 뉴캐슬을 이끈 거는 수비 아닌가요? 그죠. 저 바꾸겠습니다. 홀란드 사카 미토마. 미토마. 존나 뛰어난 선수가 있었네요. 미토마 지금 아스날 이적설도 있더라고요. 그죠. 생각보다 싸던데요? 토미아스와 미토마. 그런가요? 저도 미토마. 미토마. 일단 사카는 오른쪽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왼쪽 미토마. 왼쪽 미토마.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왼쪽에 저는 뭐 레시포드까지도 잠깐만. 저는 사실 아까부터 레시포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바꾸겠습니다. 이거 레시포드입니다. 바꿉니다. 생각을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요? 좋은 선수가? 이제 레시포드를 이제 월드컵 이후에 잘했으니까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월드컵 이후의 폼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죠. 최근 폼이 진짜 매섭기 때문에. 찍힌 스탯도 뛰어납니다. 그럼 사카는 고정인가요? 저는 고정입니다. 사카는 빼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카 자리에 마레즈. 네? 마레즈. 오른쪽 그 포워드가 윌리안, 윌리안? 클루셉스키. 뭐 없네요, 진짜. 그 자리가 원래라면 살라가 고정이 불변일 텐데. 차라리 케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그게 더 유력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선수들보다. 생각보다 사카가 굳건하네. 궁금합니다.
왼쪽은 또 레시포드. 레시포드. 근데 케인 빠진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럼 저는 왼쪽 레시포드에 최전방 케인 하겠습니다. 홀란드가 조금 기복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쵸. 홀란드가 지워질 때는 또 네. 지워지는 경기가 토트넘전은 있어서. 지워졌고. 전 미토마 레시포드 싹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 예. 뺄 수 없어요. 저는 레시포드, 홀란드, 사카. 저는 그냥 케인 우겨 넣어서 레시포드, 홀란드. 케인. 케인. 그럼 어떻게 되죠, 조합하면? 레시포드 한 자리. 일단. 레시포드가 2표를 받았죠. 그리고 사카도 한 자리. 사카도 한 자리. 홀란드 한 자리. 그럼 뭐 똑같아지는데. 홀란드 그러네요. 2표 받았죠. 정상이 케인도- 되네요. 케인도 2표 아닌가요? 케인도 2표를 받았죠. 어렵네요. 그럼 홀란드 대 케인. 근데 이건 홀란드죠, 그러면. 근데 저는 저는 오히려 케인. 왜냐면, 오. 케인이 벌어다준 승점이 많다. 그쵸. 이번 경기도 케인 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지, 사실, 케인 없으면 토트넘 공이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그쵸. 홀란드도 이제 25골이라 미치긴 했지만, 케인도 17골이면 못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홀란드는 좀 초반 헤트트릭 4번 몰아치기가 좀 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케인이 맞지 않나. 경기 영향력도 좀 고려를 해야죠. 훨씬 더 연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 발언. 맨시티 홀란드 없으면은 지금 4위 정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선의 퀄리티를 무시 못하지 않나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주스랑 스털링이 나갔으니까. 네. 핵심이었는데. 저도 원래는 홀란드고 케인까지 해서 투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톱을 하고 싶었는데 케인 지지가 이렇게 많으면 저도 케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홀란드가 어쨌든 다량 득점을 하면서 홀란드 덕분에 이기는 경기도 있지만은 케인은 진짜 케인 덕분에 이기는 경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토트넘은 요즘. 그죠. 그런 점에서 케인 자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케인, 사카. 여긴 좀 공고한 것 같고. 레시포드? 왼쪽에 레시포드. 레시포드. 눈여겨봐야 할 선수 미토마. 아쉬운 후보인 네. 미토마. 그쵸. 서브로 미토마 충분하죠. 매체들에서 뭐라고 봤냐. 일단 골닷컴은 알미론, 메디슨, 홀란드. 메디슨은 팀 순위 생각하셔야죠. 근데 메디슨 요즘 좀 애매하던데요? 스탯은 잘 쌓아요, 네. 확실히. 그다음 골닷컴에서는 이제 마르티넬리, 홀란드, 케인, 알미론. 마르틴리 잘할 때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명철 해설위원 역시 마르티넬리, 홀란드, 알미론. 확실히 다르네요. 월드컵 전이라서 저희랑 보는 전술을 따지네요. 그리고 그리고 전술적인 저희 부분을. 감독도 뽑아볼까요? 그렇죠. 감독도 네. 뽑아야죠. 그래서 저도 일단 저희는 베스트 11이 이제 닉 포프, 그다음에 진첸코, 리산드로,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카세미르, 웨데고르, 에릭센, 레시포드, 케인, 사카. 세 보인다. 세요. 에릭센 빼죠. 씨발 어때요? 에릭센 빼고 에릭센 빼나요? 케인 올리죠. 4-4-2로 갑시다. 케인 홀란드? 네. 카세미르, 오. 웨데고르 2명. 충분할 거예요, 둘이서. 근데 외대보다 수비가 안 되지 않나요? 열심히 뛰잖아요. 엄청. 아니면 케인은 그냥 에릭센 자리에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되는데 뭐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일단 감독을 뽑아보죠. 감독. 이 팀을 지휘할 만한 베스트 감독 전반기. 에디하우. 네리아우. 에디아우 한 표 나왔고요. 저는 테낭. 테나는 테나우도 있네. 저는 테나우도 있네. 너무 고민된다. 아르테타 정배죠, 일단. 아르테타의 상징성. 아스날 리그 1위의 상징성. 생각해보니까 테나우도 굉장히 그쵸. 좀 끌리는 상황이고. 저도 당연히 아르테타가 많겠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나요? 역배충들이 있네요. 아니죠. 저는 그래도 에디하우랑 테나가 좀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게, 왜냐면 아르테타는 3년을 말아먹었잖아요. 지금도 못하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고 있는데, 에디하우는 뉴캐슬, 지난 시즌도 후반기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잖아요. 뭐, 테나우도, 저는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는데, 에디하우랑, 저는 그래도 에디하우 하겠습니다. 저는 테나의 공수 밸런스에 굉장히 좀 큰 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되게 좀 빠른 템포로 전개하는 게 확실히 뭐, 랄프 랑릭이라던가, 이런 전임 감독이 있을 때랑 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맨유가 득실차가 좀 답이 없더라고요. 전반기, 초반에 좀 말아먹은 게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기는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인상적이라고 봐서. 왜냐면은 뭐 아르테타도 그렇고 에디아도 그렇고 다 좋은 감독이지만 특히 아르테타는 이 펩이랑 똑같이 좀 철학이 확고한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 그 말렸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느낌은 사실 저는 못 받아서 그 전술이 좀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이 이겼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챔스 4강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테나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테나 아르테타 변화 없나요? 네. 1등인데 몇 년 만에. 이거라도 해야죠. 다 2등 하던데. 그럼 승훈이 형님은 저는 에디아오 아닌가요? 그쵸 에디아오. 테나 고민되긴 하는데 그래도 에디아오 하고 싶습니다. 포터는 안 들어가죠. 포터 어림도 없죠. 네. 포터 넣을 바에 데제르비 넣겠습니다. 오, 대제르비 좋은 감독이네. 그쵸 데제르비 잘하죠. 포터가 들어가려면요 지금 누구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콘테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과르디올라, 데제르비, 그다음에 프랭크, 토마스 프랭크. 아니 플런 감독 누구죠? 마르코 실바. 실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8명. 그다음에 저가 캐스팅 포트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아르테타 1위 감독은 그래도 1위 감독이 베스트여야지 된다. 그럼 나겔스만 베스트인가요? 그쵸. 살짝 정정하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나겔스만이 베스트라 보기는 어렵죠. 그래도 나겔스만이 분데스리가 내에선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독풀이 워낙 안 좋나요? 뭐 거의 뭐 코바치가 지금 분대장 화났나요? 아직도? 코바치 잘합니다. 어제 좀 까다로웠어요. 네, 볼프스가 있으니까 지금. 네. 그래도 아르테타가 그래도 정배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에디아오랑 뭐 세나 역시 최고의 감독이긴 하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좀 있었어야 될 이 펩이나 클롭이나 콘테나 이런 감독들이 좀 이제 지지 않았나,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시대가 변했어요. 네. 시대가. 뭐 펩은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팀이 좋기 때문에 네. 많은 변명도 있지만은 클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맛이 갔다. 뭐 이런 표현도 어울릴 것 같고 콘테 감독 역시 안 좋죠 많이. 네 그렇게 해서 저희만의 베스트 11 한번 모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세네요. 모아보니까 일단 소속 팀들 한번 보죠. 일단 뉴캐슬 3명 맨유가 3명 맨유가 4명이네요. 와 역시 맨유 공화국이네요. 아스날 3명 토트넘 1명 메이시티 선수가 1명도 없고 네 토트넘 선수 있고요. 홀란드가 어디 갔네요. 네, 홀란드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 선수가 거의 안 뽑혔습니다. 확실히 뉴캐슬, 맨유 예상보다 더 잘하는 팀들에게 많이 이목이 끌리는 골이군요. 이목이 끌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잘하니까요. 그 다음에 토트넘 역시 해리케인, 하드캐리가 있고 그것 말고는 이제 원래 명문 팀들의 좀 부진이 어느 정도 반영된 베스트 11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 녹음 FC 하나 32회차를 여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3월달이 되면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봄 개편. 그렇죠. 원래 방송가들에서는 봄 개편, 가을 개편 2번 한다고들 하는데 저희도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간 입장에서 좀 뭔가 새로운 것도 하고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바꿔볼 생각에 뭐 새로운 멤버들도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또 더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32회차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3회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